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ETF를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만 최대한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사회 초년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TF로 노후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그리고 좀 최근에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재미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모든 세팅이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3억이니 5억이니 10억이니 그 파이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3억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3억이 많지 않냐 적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월배당 10%면은 대략 매달 한 300만원씩 세전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건보료 8%와 세금을 제하게 되면 약 75% 정도만 실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20만원이 실수령액이거든요. 하루 3끼에 만원씩만 잡더라도 3만원, 그러면은 30일이면 이미 100만원이거든요. 가족이 2명, 가족이 3명이면 이미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거 제외하더라도 120만원 남는다라고 보더라도 관리비와 통신비, 또 보험료, 또 병원비 이래야 되죠. 교통비, 세금 내면은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200~300만원으로 생활하기가 좀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테크로는 여러분들 좀 드린 말씀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연금으로 재테크하는 건 필수지만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본업으로 혹은 부업으로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TF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ETF만한 은퇴수단이 저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사도 있었고요, 은행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에 있는데 사실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ETF가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으면서 좋은 상품들이 자꾸 나옴으로 인해서 또 우리한테는 많은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ETF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TF가 왜 좋냐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에 해당이 됩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요건 중에 정의들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동일 종목 투자, 동일 법인들이 발행한 주식들 혹은 기초자산을 파생상품으로 할 경우에는 한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 곳에 몰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좁은 면적에 주먹으로 맞게 되면 많이 아프지만 넓은 면적에 뭘로 맞아야 되지? 이렇게 널판지로 맞으면 좀 덜 아프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면적이 좀 좁으면은 더 아픈 건데 넓으면 덜 아프고. 근데 어쨌든 데미지가 가중되었을 때 좀 넓게 분산되어 있는 효과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ETF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요건들을 몇 개 볼게요. 상장 신청일 현재 7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상장하자마자 2억 이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 70억 이상이고요. 이번에 솔에서 나온 골드 커버드 콜도 현재까지 80억 시가총액이던데 70억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5% 이상을 시가총액을 비슷하게 담거나 지수 추정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종목수는 50% 이상을 담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고요. 기초자산의 이런 변동에 추구하는 종목 것들 같은 경우는 95% 이상 편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해관계인과도 10% 이내로, 동일 종목 투자에도 3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테슬라라고 해도 테슬라의 30% 이상은 못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칙적으로 테슬라 파생 상품을 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아무튼 30% 이상 한 종목에 못 담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동일 집합투자 증권의 투자 제한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일단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분산 투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ETF다라는 거죠. 개인이 일일이 다 분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조건만 맞으면은 내 니즈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ETF인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버퍼 ETF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출시될 줄은 몰랐는데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한 2년 사이에 시장이 급증했습니다. 손실 제로 버퍼 ETF가 있습니다. 실제로 손실이 100%까지도 보전되는 상품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상품은 실제 한 10%에서 15% 정도의 하방을 막는 구조인데, 일단 제가 대충 봤을 때는 10% 손실을 막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커버드 콜을 얘기할 때
상방이 제한되어 있고 하방도 프리미엄만큼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자, 매달 롤오버를 해야 되고 혹은 프리미엄이 변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일리, 위클리, 정말 길어봐야 먼슬리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 버퍼 ETF는요 실제로 프리미엄 수준이 아니라 아예 1년치의 하방 자체를 막아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풋옵션을 1년짜리, 보통은 우리가 커버드 콜이나 일반 옵션에서 사용되는 것이 스탠다드 옵션이라는 거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만기가.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버퍼 ETF에 사용되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ETF, 플렉서블 옵션이라고 해서 딱 만기를 고객 맞춤형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들어오게 되면은 1년 동안의 상방 혹은 하방에 대해서 10%를 막아주고, 위로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혹은 10에서 한 12%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위로는 12%까지 이 수익을 따라가게 되고, 대신에 이 수익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수익의 캡만큼만 내 거가 됩니다. 대신에 하방을 10%까지 막아주다 보니까 S&P의 통산 변동성은 약 한 12%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정 당일에 이 플렉서블 처음 설정됐을 때에 이 하방을 10% 막아준다라고 설정되어 있는 이 상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방을 10%를 막아주고 상방도 12% 정도까지도 같이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없이 그냥 나는 꾸준하게 한 S&P의 상승은 잘 추종하고 하락으로는 10%까지 막아준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버퍼 ETF가 결국은 룸입니다. 룸. 하락에 대한 룸이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버퍼 ETF가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주말 동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핀비즈라는 사이트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보면 스크리너라고 해서 ETF를 여러분들한테 입맛에 맞게 설정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솔팅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이 뉴스가 대박입니다. 혹시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요새 구글 크롬에 한글화 번역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한글로 번역시켜 놓으면은 헤드라인 뉴스가 공짜로 다 나옵니다. 참고로 좀 보시고. 이 맵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게 맵이에요. 아시죠? 많이 보셨죠? 이렇게 US, 그다음에 US 라지캡, 그다음에 US 볼라틸리티, 변동성이 좀 큰 것들, 혹은 글로벌, 커머더티는 원자재, GLD 골드고요, SLV는 실버 이런 겁니다. 픽스드 인컴은 채권이고요, 미드캡은 중간 사이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공짜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상자가 큰 것들이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S&P 혹은 QQQ, 그다음에 DIA, RSP는 독일 가중,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네모 상자가 크다라는 거 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자, 재밌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US 라지캡, 다시 한번 US 라지캡에 제일 큰 게 IWF인 거죠. 제가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참고로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얘를 여기는 시킹알파라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러분들도 요 시킹알파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유료와 무료가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 무료 버전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해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배당 주기는 얼마인지, 혹은 배당금이 12개월 동안 얼마가 지급되어 있는지, 혹은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시가총액도 나오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IWF는 아이쉐어즈에서 나온 러셀 1000에 성장하는 ETF에 투자하는 그런 ETF다라고 합니다. 5년 동안의 수익률이 160%예요. 여기 보면 펀드에 대한 프로필도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블랙락의 이 브랜드가 아이쉐어즈인데 공공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러셀 1000개에서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웃긴 거는 아무거나 찍은 거거든요. 5년 동안에 시가총액 큰 거 5년 동안에 160% 수익인 겁니다. 웃기죠. 자, 두 번째 미드캡 중에서 하나 제일 큰 것이 MDY. 저 MDY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미드캡에 400개 S&P 종목에, 보통 S&P가 500개 종목이고 S&P 중에서 100개 안에 못 든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종목 중에서 500개 중에 들은 거니까 되게 큰 사이즈란 말이죠. 2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되게 커요. 근데 중소형주로 분류가 되는 거죠. S&P 내에서. 그럼 4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ETF MDY도 5년 동안에 134%입니다.
아무거나 찍어서 5년만 투자해도 이만큼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드캡에 400개 종목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보진 않았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XLE. 여러분들이 나는 지수 말고 좀 엣지 자산으로 에너지 종목을 좀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XLE를 많이 보십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ETF 중에 하나예요. 자, 5년 동안에 280%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보통 달러가 막 상승할 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막 비쌀 때는 조금만 줘도 원자재를 살 수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반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SPDR 펀드 같은 경우에 281%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3.15%나 줘요. 이런 ETF.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서 S&P 500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5년 동안의 차트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금리 인상도 해봤고 금리 인하도 해봤고 지금같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고 성장하는 종목들 그리고 뭐 관련된 다양한 마켓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XLE도 역시 5년 동안 280%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와 채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반도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속스입니다. 최근에 부흥기를 제외하고서도 지금 보면 5년 동안에 21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채권,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게 TLT 그리고 SGOV 같은 거거든요. 걔네들 장기 투자인데, 자, SHV도 짧은 기간에 투자하는 채권이거든요. 자, 5년 동안에 마이너스 0.55지만 실제로 수익률로 치면은 4.87의 배당금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년 하면 대략 한 20% 이상인 거죠. 어떤 것을 투자하더라도 단기간에 쇼부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대부분 뭐 절반 정도가 이거 빠졌다고 좀 이렇게 속상한 말들 하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저 같으면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당장에 한두 달 안에 시장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성과, 장기적인 안목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서 한번 제가 재미삼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좀 진지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KRE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보통 XLF라고 해서 이 금융주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통 금리가 고공행진하다가 떨어질 때 금융주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보통 고정되어 있는 형태 금리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로 했으면은 한 뭐 1, 2년, 2, 3년, 뭐 많게는 뭐 법인 같은 경우 2, 3년씩 되고,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추가적인 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융주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또 각광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XLF는 대형 금융주에 투자하는 거고요. 얘는 KRE는 보시면은 리저널 뱅킹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의 중소형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5년 동안에 62%나 수익이 났어요. 실제로 코로나 때와 금리 인상기에 30%씩 20%씩 두드려 맞았을 때를 다 겪고 나서도 5년 동안에 62%의 수익을 낸 거거든요. 자, 한번 뭐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에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2020년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힘들었던 코로나 때, 그다음에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었고 이벤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테크 돌파, 나스닥을 뭐 뚫고 올라갔나 봐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되고 나서 주가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주가가 급등했죠. 그다음에 뭐 이런 민주식도 있었고요. 게임스톱 대박이었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일단 막 올라가기 시작했었나 봅니다. 하여튼 요렇게 보고 중국 기술주 규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델타 변이 뭐 확산, 테슬라가 이때 1조 달러 돌파했다가 다시 또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참 재밌는 시장이죠. 그다음에 이때도 얌전했느냐?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쇼크, 물가가 9.1% 찍었을 때 지금은 3%, 2%니까 이때 다 팔고 떠났던 분들은 또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유가 120달러, 지금 60달러거든요. 단기간에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전문가들도 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3년만 해도 이 SVB 이것도 파산하면서 또 난리가 났었죠. 주가 폭락하면서. 그다음에 이때부터 AI 붐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진다는 게 골디락스잖아요. 근데 실제로 24년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금리 인하 한다 해놓고 결국 못했죠. 나중에 9월달에 돼서야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장들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FOMC가 소매 판매 트럼프 관세 충격을 또 받아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또 급락하는 그런 시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또한 5년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금 한 고점에서 10% 정도 빠졌다고 조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절대로 단기간에 투자할 생각은 애초에 은행 예금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이 상프로씩 해더라도 5년이면 15%는 되니까요. 경기 침체 논란이 시장을 또 공포로 또 세우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생활에서 보면 이제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또 뭐 경기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참 좋네 이런 느낌 드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S&P 500의 차트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실제로 5년 동안 투자한다라고 해도 더 떨어진 때도 있었고요. 뭐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S&P 500에 그리고 S&P 500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어떤 ETF라도 ETF로 은퇴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결국 분산이 답이에요. 욕심부려서 한두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것이 또 개별 종목의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현업에서는 이런 말을 못하죠. 현업에서는 주식하지 마십시오. 바보 됩니다 하면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만 유튜브도 다른 또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뉴욕 거래 상장된 것만 4,000개가 넘거든요. 각 ETF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어떤 뭐 분야들이 다 다르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처음 마음가짐으로 진짜로 3년, 5년 투자하게 되면은 좀 나은 성과를 기록했던 것이 제가 저걸 알고 투자한 게 찍어본 게 아니라 그냥 찍은 거거든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핀비즈 한번 재미로 한번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뭐 일반인이다라는 건데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본업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ETF는 알아서 투자하게 되면은 알아서 돈을 벌어올 겁니다. 근데 나도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감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말 동안에 커버드 콜 그리고 버퍼 ETF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